안녕하세요. 그물망 족집게 문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물망 족집게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에서 5회 이상 출제된 지문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겁니다. 역대 시험을 보시면 시험지를 보시면 알다시피 나왔던 문제에서 또 나와요. 80% 이상이 다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요양보호사는 쉽게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5회 이상 출제된 지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주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할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옳은 것은 가. 내향성 증가,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만남을 기피한다. 나. 조심성의 증가, 일에 대한 결과의 질을 중시하고 매사에 신중하다. 다. 경직성의 증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고 융통성이 없다. 라. 우울증 경향의 증가, 흥미와 의욕 상실,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을 한다. 마. 유산을 남기는 경향,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어때요? 전체 내용이 다 맞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예. 이번 풀기 전에 이번에 그 8월 29일 날 시험이 있었죠. 수도권을 제외한 또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시험 봤는데요. 32의 기출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적 특성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이 뭡니까? 경직성의 증가. 정답은 이제 3번 경직성의 증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 현대사회와 노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보통 긍정문으로 나와요. 옳은 것은 이렇게 골라라 나오는데, 저희가 옳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부정문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 2, 3, 4, 5 보기 문항이 역대에 다 나왔던 기출 문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부정문을 내서 역대 나왔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맞죠? 2.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이다. 3.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뭐다? 상실감이다. 4.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 틀리죠? 감소한다. 노인의 사고는 무의, 빈곤, 질병, 고독이다. 질병, 고독이다. 무의는 이제 은퇴 이후에 역할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무의하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심심하고 힘들죠. 그 다음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요.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니까 좀 빈곤해지기도 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사별하고, 또
배우자하고 사별하면서 고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의, 빈곤, 질병, 고독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노인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다음 8월 29일 32의 기출문제. 자, 이렇게 나왔어요.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뭐다? 5번이죠. 수정, 확대, 가족이 되겠습니다. 자,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그 다음 이번에 32회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3.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 가족 지원 등을 운영한다. 2.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구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뭐다? 노인요양 공동가정이다. 3.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구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기타 재가급여다. 4.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곳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5.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는 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 공동생활 홈 서비스이다. 여러분 어떤 게 틀렸습니까? 자, 5번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노인 종합 서비스는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독거노인 공동 홈 서비스는 공동 생활 공간 운영을 통해서 독거노인 고독사나 자살 예방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물어봤어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1. 시군구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전국민 4. 보건복지부 5.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애국인. 자, 정답 뭡니까? 자,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있어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리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로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생활수급자로 관절염이 있는 70세 남자 2.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3.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55세 남자 4. 혈관성 치매인 40세 여성 5. 거동이 불편한 50세 치매 질환의 여성. 자, 정답은 1번이죠.
기초생활수급자로 관절염은 해당 사항이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연령은 많지만 관절염이 노인성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것은, 장기 요양급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 중요해요. 노인성 질병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몇 개월이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환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중풍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뇌졸중에는 뇌경색, 뇌출혈이 있고요. 진전, 떨림 현상입니다. 진전. 그 다음에 기저핵, 뇌의 일부분이 손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기타 퇴행성 질환이 이제 노인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32회 때 또 나왔네요. 8월 29일. 자,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뭐냐? 아까 노인성 질병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노인성 질병. 1. 뇌종양 아니죠. 2. 당뇨병 아닙니다. 3. 파킨슨병. 3번이 정답이겠네요. 파킨슨병. 4. 사구체 신염. 5. 루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뭡니까? 파킨슨병. 자, 다음 6.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몇 등급이죠? 자, 답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머지 등급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장기요양 1등급 점수는 90점 이상. 2등급은 뭡니까? 75점 이상? 아니죠.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상태가 있는데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고,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으로, 5등급은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 등급도 치매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상부 일치임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1등급은 전적으로 정상부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정상부 일치니까 부 세 번째죠. 부분적으로. 4등급은 정상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 등급, 정상부 일치임. 인지 등급은 이제 마지막 인지 등급입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 요양보호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세탁, 주변 정돈, 취사이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편지 대필, 말벗이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욕구는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이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가기, 약 타기, 은행 가기, 물품 구매이다.
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강관리, 몸단장, 신체기능 유지 증진이다. 이게 고르란 문제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뭡니까? 다 옳은 질문이죠. 가나다라 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어요. 32의 기출문제 풀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바로 보이죠? 정답이 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니까 몸단장. 제가 이렇게 32의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적중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거는 최근에 업데이트한 건데요. 지난 32 보기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돌봄TV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겁니다. 강의했던 거 이렇게 적중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8번.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 대처 방어로 틀린 것은 1.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3.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는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4.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을 때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머리를 묶어준다. 5.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자,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 것은 피부에 이상이 생겨서 가려워서 그러는 것일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만약 피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처 방법은 기저귀 착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음부를 긁거나 상처가 나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항상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서 청결을 유지시키는 게 대처 방법입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아까 했는데 또 나왔네요. 네, 제가 편집 과정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정답은 몸단장이라 했죠. 다음 9번. 다음 중 서비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하지 않는다. 나.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다.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할 때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라. 돈을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때 대상자와 함께 은행에 간다. 자, 서비스 대처 방법 옳은 것 고르시오.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가나 다나. 전부 다 맞는 질문입니다. 지문이에요. 지문. 전부 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하시라고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10번.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1.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2.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출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개시 전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한다. 4. 드레싱, 혈압 측정, 흡인, 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자, 뭐가 정답이시죠?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흡인, 드레싱, 또 이관 영양,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및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가 중요해요. 모든 의료 행위를 요양보호사는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이어서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모처럼 안에 긍정문을 좀 해봤네요. 자, 1. 관찰자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준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건 뭡니까? 숙련된 수발자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입니다.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자, 이게 맞죠? 3. 동기유발자 역할을 볼까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이거는 옹호자죠. 옹호자 역할입니다. 4. 숙련된 수발자 볼까요? 혈압 등의 변화와 퇴양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이게 뭡니까? 관찰자 역할이죠. 관찰자 역할. 5번 볼까요? 옹호자 역할.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동기를 유발했죠. 동기 유발자.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12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자립 능력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정답이 표시됐네요. 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사례와 같이 김씨 할아버지가 침해받은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리 강령.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할 때 시설의 통장을 관리해달라고 이탁하였다. 입소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김씨 할아버지에게 침해가 발생하자 시설장은 임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자,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관한 권리죠. 정답은 2번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노인 학대의 유형과 그리고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노인 학대의 유형 A와 학대 행위 B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1. 신체적 학대.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이건 뭡니까? 방임이죠. 2. 경제적 학대.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제한된 공간에 가둬요. 이게 뭡니까?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3. 정서적 학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맞죠? 정서적 학대입니다. 4. 6이 약 복용 등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이건 뭡니까?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스스로 거부한다. 이건 자기방임에 해당됩니다. 5. 자기방임.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경제적 학대이고요.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거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중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이 경제적 학대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신고된 학대 사례관리 절차 지원. 다음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1. 경찰서. 2. 의료기관. 3. 노인보호 전문기관. 4. 보건복지부. 5. 시군구. 어디죠?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직업윤리 중요하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계획되지 않는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계획되지 않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예, 계약을 하면 안 되고 또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2.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업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3번. 대상자의 성별, 정신적인 장애 등에 따라 차별 서비스를 한다. 차별 서비스를 한다.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죠. 인종이나 뭐 종교, 그다음에 연령, 뭐 경제적인 지위, 또 신체, 정신적인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결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이제 2번. 업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그죠? 건강관리, 또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 시험 볼까요?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2.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한다. 3.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치매 증상이 심해진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정답은 나왔죠? 4번이죠. 자, 1번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배정하면 안 돼요. 차별대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대상자의 가족의 의견을 우선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 시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치매 증상이 심한 탓이라고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아니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대상자에 맞게끔 우리가 케어를 해야 합니다. 자, 17.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를 물어봤어요.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윤리적 태도. 1.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는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법적 윤리적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3. 방문 일정 변경 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한다. 중요합니다. 맞죠? 4.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택한다. 차별 대우하면 안 되죠? 틀립니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타 기관에 의뢰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3번 방문 일정. 그 다음에 18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동작을 5 내지 10회 반복한다. 2.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3.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4. 통증이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5.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빠르고 강하게 한다. 5번이 틀린 지문이죠. 동작과 동작 사이는 어떻게 한다? 쉰다. 그리고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그리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이게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정답 5번. 다음 19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이에요.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변비 발생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변비 발생 요인 1.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저하 2.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제공. 자, 하재 남용으로 인한 배변 저하. 3번 그다음 운동량 감소에 따른 장운동 저하.
4번 수분이 적은 음식 섭취. 5번 마약성 진통제의 과도한 사용. 자, 뭐가 정답입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정답은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변비에 도움이 되죠. 변비 발생을 하는데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1번, 3번, 4번, 5번 이건 전부 다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자, 대상자의 소화기계에 대한 돕기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장암 환자는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 대장암 환자는 하루에 6 내지 8잔의 생수를 마신다. 3. 설사 대상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4. 변비의 원인은 수분과 섬유질이 적은 음식 섭취이다. 5. 변이가 생기면 참도록 한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이제 5번이죠. 호흡기의 노화에 따른 특성과 예방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기침반사와 썸머운동저하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2.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경우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3.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폐조직이 생기는 질환이다. 4. 천식은 대상자가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어 기침과 쌕쌕거리는 호흡을 보일 때 의심되는 질환이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 경우는 피부계 노인성 질환인 옴이다. 옴에 걸렸을 경우는 대상자와 접촉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그 다음에 대상자 포함해서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 고혈압 대상자가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2. 고혈압 대상자가 꾸준히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 때 약 복용을 중단한다. 3.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로 신체 조직으로 혈액이 충분히 내보내지 못한 상태이다. 4. 심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고혈압을 치료한다. 5. 빈혈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2번이죠. 2번.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요. 혈압이 계속 될 때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가 있고요.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염식이나 저지방식이를 해야 되고요. 특히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고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고혈압의 완화에 좋은 운동은 체중 관리 해야 되고 짠 음식 덜 먹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 절주, 금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30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한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혈압이 높아지면 복용량을 늘린다. 4.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5.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2의 분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정답 뭡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정답이 눈에 보이네요.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 또 하나 문제가 나왔네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 뭐라 했죠? 1. 폐렴, 2. 결핵, 3. 신부전, 4. 고지혈증, 5. 동맥경화증. 신부전이라고 우리가 역대 기출문제, 근무만 조치금 문제 풀어봤죠. 조금 전에. 신부전증입니다. 자, 23번.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서 관절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2.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운동 시 악화와 안정 시 호전되는 질환이다. 3.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수영이나 걷기, 체조가 좋다. 4.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장거리 걷기나 등산이 좋다. 5.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체중을 조절한다. 정답 뭡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관리 예방을 위해서는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수영이나 걷기, 체조 등이 좋습니다. 다음 24번.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 골密도가 낮아지고 고관절 골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사성 질환이다. 이제 관절염에 대한 개념이죠. 골다공증에 대한. 3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 부하 운동으로는 걷기, 산책을 한다. 맞죠? 2번 빠뜨렸네요. 2번.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한다. 그 다음에 4번. 골다공증은 척추, 요추가 쉽게 골절된다. 5번.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5번. 햇빛에 노출되는 건 피하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고 30 내지 1시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해서 30 내지 1시간 정도 햇빛을 쬐드리면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5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1. 여성 노인은 질수축 및 질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분비물 저하입니다. 저하로. 2. 기침이나 재치기 할 때 소변이 나오는 대상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체중 조절을 한다. 3. 요실금 증상의 치료 및 예방으로 골반 근육 운동을 한다. 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4. 요실금은 배뇨 후 잔뇨감, 소변줄기 끊어짐, 약한 소변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5번이 아니죠. 요실금이 아니라 뭡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설명이죠. 이게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의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문에 의하면 배뇨 후 잔뇨감, 소변줄기의 끊어짐, 그리고 그 다음에 약한 소변줄기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식음 증상으로는 뭐 기침이나 재치기 또는 복부내 압력 증가로 인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요실금 증상 중에 복합성 요식음이고요. 또 요식음 증상 중에는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절박성 요식음이라 하고요. 또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역류성 요식음이라 한다. 이게 이제 요식음의 이제 증상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 욕창이 쉽게 발생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이축된 대상자. 2. 요식음 및 변실금이 있다. 3. 피하 지방이 감소했다. 4. 천골 부위가 욕창이 가장 잘 생긴다. 5.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 후 기저귀를 채운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자, 욕창이 쉽게 발생한 원인이 아닌 것은 자, 5번이죠. 5번. 정답은 이제 여러분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 후 기저귀를 채우면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원인이 아닙니다. 이건 예방입니다. 예방.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헷갈리지 않도록. 자, 27. 피부가 분홍색을 띠고 열감이 있는 욕창 환자의 초기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2.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 습기가 있는 피부는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4.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5. 천걸 부위에 도넛베개 사용을 삼간다. 옳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정답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자,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줘야 됩니까? 정답 4번이죠. 피부 보호를 위해서 가습기를 틀어주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야 됩니다. 욕창 초기 대처법으로 보면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뭐 차가운 바람, 뭐 헤어 드라이기, 가습기 이게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19회, 20회, 24, 26회 때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28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체의 약한 부위에는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2. 몸에 깎이는 옷을 입힌다. 3. 천골 부위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5. 가려운 곳은 피부를 주물러준다. 6. 침대에서 2시간, 의자나 실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 나왔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9번 풀어볼까요? 29번. 감각기계에 대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각기계입니다. 감각기. 네, 1번.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안구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 2. 백내장은 검은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이다. 3. 노인성 난청은 연령 증가에 따른 고막, 뇌의의 퇴행성 질환으로
대행성 변화로 청력이 감소되는 질환이다. 4. 수정체가 혼탁하여 빛이 들어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다. 5. 백내장은 색깔 변화 인식 장애가 있으며 녹내장은 통증이 없다. 자,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 이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검은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질환입니다. 반면에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악화되는 질환이고 좁은 시야, 눈에 이물감이 있고요. 뿌옇게 혼탁한 감막이 있고 안구 통증이 있습니다. 반면에 백내장은 통증은 없습니다. 색깔 변화 인식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색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것은 녹내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녹내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당뇨병 질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뇨병 1.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내는 저혈당 증상은 식은 땀이다. 3. 2번 식후 30 내지 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식후 30분 내지 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한다. 3.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 4. 발의 상체 유무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 식이요법으로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정답 뭡니까? 정답은 3번이죠.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한다가 틀린 지문이죠. 인슐린 어떻게 투여해야 됩니까?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장관에서 파괴되므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